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죠. 이번 시간에는 시장경제가 바로 인류의 변형을 갖고 왔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다 인정해요. 시장경제가 효율적이고 번영을 가져왔다 이건 다 인정하는데 왜 시장경제가 필요하냐는 잘 몰라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인류 변형이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라고 생각해요. 뭐 좀 덜 먹고 덜 살면 어때? 평등하게 사는 게 좋지.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번영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없어져요. 여러분 어떤 사회 질서가 더 잘 잡힐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하고 어느 정도 다 가난한 사람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사회하고 어떤 사회가 더 질서가 잘 잡힐 것 같아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질서가 잡히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요. 자기가 생계가 딱 안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놀랍게도 인류 역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난 속에 살아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까요? 500년 전의 농부하고 조선의 농부하고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내가 우리 딸한테 어렸을 때 물어보니까 야, 너 500년 전에 공주로 태어나는 거하고 지금 아빠 딸로 태어나는 게 어떤 게 더 좋냐? 그러니까 왜 미안하게 아빠는 그런 걸 묻네요. 공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 공주면 뭐하냐? 500년 전에 태어나면 애기 낳으려면 생살 잘라야 되는데 어디 아파도 마취제도 없는데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가? 우리가 오늘 누리는 물질 문명을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해요. 사실 아까 던졌던 질문의 대답은 뭔지 알아요? 둘 다 거지예요. 그럼 귀족들의 삶은 좀 낫냐? 그렇지도 않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족들은 뭐 나아 보이지만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옷들 입고 살아요. 불편하죠. 요새의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불편하게 막 털 잔뜩 들어오고 어떻게 살까? 여름에 더운 건 또 어떻게 하고요? 벌거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기 익숙해 있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냐고요. 아무리 중산층도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지 몰라도 흉년이 오면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참 놀라울 정도로 두 시기로 딱 나눠져요. 근대적 성장이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와 그 전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보고 있는 그림은 지난 2000년 동안 1인당 소득을 그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쫙 수평을 가다가 거의 뭐 0.0 수준으로 가다가 갑자기 수직 상승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너무나 긴 타임스팍의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나와요. 저 발전이 일어났던 시점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영국의 산업혁명이에요. 1인당 소득만 그러냐?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인구도 증가하지 않았어요. 인구와 소득 외에도 사회 발전을 측량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다 어떤 걸 보나 인류는 놀랍게도 전근대 사회와 근대 이후의 사회가 탁 갈라져요. 자, 무엇이 이걸 가져왔을까요? 오늘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근대 문명의 결과예요. 우리가 서구를 괜히 좋아해서 서구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근대 문명을 가져오게 된 시작점이 바로 서구 문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멜더스, 인구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멜더스가 그랬어요. 전 근대 사회는요. 좀 먹고 살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이 태어나요. 사람이 많이 태어나면 부족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못 지니까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면 못 먹으니까 질병에 쉽게 면역이 없으니까 노출돼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 세 가지 때문에 인류 역사는 인구가 증가할 만하면 떨어지고
짧게는 이렇게 기복이 있었는데 긴 스펙트럼에서 보면 그냥 평평평한 거야. 발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겠는데 근대 문명이에요. 영국의 산업혁명이에요. 그럼 영국의 산업혁명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소위 말하는 경제학이 등장을 하고 시장경제 원리라는 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경제가 이걸 갖고 왔다. 그런데 멜더스의 예언이 틀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기술혁신이에요. 옛날에 사람이 직접 삽질을 하던 시대에는 열심히 살자 아무리 노력하고 구호를 외쳐야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기계 문명을 보면 대단하죠. 저 그림에 있는 게 뭐냐면요. TBM이라고 해서 터널 보링 머신이에요. 터널 뚫는 기계예요. 옛날엔 터널 뚫으려면 다이너마이트 꽂아서 터트리고 캐고 또 구멍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넣고, 요새는요 저 기계가 지나가면 터널이 뚫려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해저 터널도 뚫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생산성의 차이랑은 어마어마한 거죠. 바로 이 자본주의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여전히 가난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이요.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 즉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들이 잘 살아요. 그건 뭐 여러분 다 이미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이 통계를 가져왔는데, 가로축은 뭐냐면 세 개 나라들을 5그룹으로 나눴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룹은 제일 시장 경제를 잘하는 자유도가 높은 집단. 맨 왼쪽은 제일 자유도가 낮은데, 그 중간 그 사이사이 5그룹으로 나눴을 때 1인당 소득 보세요. 월등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부유함을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 남북한 격차를 봐도 알아요.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DNA가 더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역사 똑같고 피도 똑같고. 그런데 우리는 시장 경제했고 북한은 개입 경제했고, 그 차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오늘날도 여전히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깐은 국가가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경제성장 초기에는 박정희 정부 당시에 국가가 계획도 하고, 소련도 처음에 1930년대는 잘 살았어요. 경제 성장률이 빨랐어요. 그런데 결국 지속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 개인의 자유는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유가 보장돼야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의 다양한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인류가 수백 년 동안 먹은 스푼인데 왜 이렇게 아직도 스푼의 종류가 다양한지, 뭐 쓸데없이 이런 걸 만들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계속 창의적인 새로운 물건들이 나와요. 오늘 내가 새로운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 요새 그 아이패드만 해도 요새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걸 요새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내가 여러분만 할 때는 소니의 워크맨이라는 거 있었어요. 저 정도 되면요, 엄청 비쌌어요. 그게 지금의 핸드폰만큼 비쌌어요. 저걸 허리에 하나 딱 차고 나면 다들 쳐다봐. 와, 음질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들어보니까 천상의 음악이 나오는 거야. 요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핸드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발전에 대해서 소련에서는 동독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동차는 탈 것이다. 그러니까 빠른 사람만 빨리 이동시켜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자동차 개선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저 자동차가 당시 동독에서 만든 트라반트 601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하면 자동차 나라 아니에요. 지금 BMW, 벤츠, 전부 다 아우디, 독일 하면 자동차, 고급 자동차의 메카죠. 그래서 당시에는 동독이 서독보다 자동차 기술이 더 좋았어요. 공산주의 사회니까 국가의 역량을 쏟아 넣어서 만드니까 더 잘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저 차가 나왔을 때 1959년인데 최고 속도가 이미 1959년에 123km. 그리고 저거 차체가 쇠가 아니라 경량 섬유, 강화 섬유 플라스틱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티코 자동차가 조그맣잖아요. 티코보다 당시에 가벼웠다 그래요. 그리고 서독의 BMW나 이런 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한 자동차였다 그래요. 그래서 동독에서 탈 것은 이걸로 충분하다.
요새 집은 뭐 거주 목적으로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자동차는 탈 거면 되지 더 이상 뭐 사치할 게 뭐 있냐 이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 출근길 동독의 거리 모습이에요. 색깔만 다르게 다 똑같은 차예요. 이거 보세요. 다 똑같은 차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동독은요 40년 동안 점화 플러그 뭐 하나 고치고 뭐 스프링 뭐 조금 고쳤대요. 그거 외에는 하나도 안 고쳤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전략하라 그러고 검소하게 살으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풍요롭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요. 그때 수준에는 대단해 보였지만 지금 보니까 어떨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요. 매연이 엄청나게 나와요. 왜? 공냉식이에요. 여러분 공냉식이 잘 모르죠. 요새 우리 라디에이터에서 순행식으로 엔진을 시켜주는데 공냉식은요. 그 라디에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엔진 휘발유를 넣을 때 그때 엔진 뭐 이렇게 마모되지 않게 그걸 같이 넣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자동차가 엄청나게 매연이 나온다는 거예요. 휘발유와 그러니까 윤활유를 같이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냉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쉬어야 돼. 엔진을 식혀줘야 돼요. 아무래도 물로 하는 것보다 바람으로 하는 게 덜 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보통 요새 기준의 그 자동차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배출가스가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차는 통독이 되자마자 사라졌어요. 3년 만에 자취를 갖추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동독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서독도 인도라든지 뭐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충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저 그림에 있는 거는 인도의 앰베서더 자동차인데 동독구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생겼죠. 그런데 이게 인도 사람들한테는 부의 상징이에요. 이거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대 받으려면 신청해 놓고 10년 걸린대요. 동독도 비슷했어요. 오늘 그 구소련도 그랬죠. 물건이 부족해가지고 줄을 엄청나게 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도 이런 게 나타나죠. 사실 이거는요. 공산주의 사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에서 두 나라가 패권 국가가 두 나라가 있었죠. 스파르타와 아테네. 재밌게도 스파르타는 오늘날의 공산사회와 비슷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의 패권은 스파르타가 차지했거든요. 근데 스파르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전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전 국민을 지도했는데 여기는 가난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스파르타의 화폐가 뭔지 아세요? 쇠야, 쇠. 철전을 썼어요. 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지 못하게. 아테네는 상업을 통해서 발전했죠. 아테네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의 표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는데 스파르타 그러면 스파르타 방식 뭐 이거밖에 모르죠. 그런데 두 나라의 경제 체제를 비교해 보면요. 아테네는 그때 당시에 이미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의 원형이었고요. 그리고 스파르타는 오늘날 사회주의 체제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여자든 남자든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지배계급은. 그리고 여자들도 똑같이 남자처럼 무장을 가리키고 무력을 이제 배웠어요. 그 사람들은 전쟁할 때 빨개 벗고 합니다. 아마 더워서 이게 거추장스러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정도로 스파르타는 무력에만 강했던 게 아니라 경제 면에서 완전히 사회주의 경제였어요. 참 묘하죠. 그 수천 년 전의 그리스 방식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연장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에도 가난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조선왕조신라에 보면 우리 조선은 가난한 나라다. 청렴결백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라조차 가난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대에 서양 배들이 와서 보니까 일본 바다에 가면 일본의 항구들은 나무도 많고 밤에 보면 불빛도 많아요. 조선은 하나도 없어요. 해안가에 오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어디가
정박할 만한 곳인지 알 수가 없어. 왜? 외구의 침공 때문에 섬도 비우고 해안가 도시를 다 내륙으로 몰고 거래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조선은 가난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 500년 동안 점점 가난해져서 결국 우리가 무시하던 일본의 나라까지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의 핵심은 뭐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오늘날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스파르타도 그랬고, 과거 조선도 그랬고, 오늘날 사회주의자들도 그렇고, 잘 먹고 잘 살고 경제 성장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번영을 계속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 경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